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슬람교의 두 거룩한 도시 메카와 메디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 PBOH는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부터 전 세계로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개인이나 가문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우드 왕조는 셰이크 사우드 빈 무함마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름은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이번 원더팩트 에피소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사우드 가문이 히자즈의 두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고 영향력 있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자지라트 아라랍 또는 아라비아 반도로 알려졌던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에 세워졌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국들 중 일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페르시아 문명이 이러한 해안 국가에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라비아 반도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로가 되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4,500년 된 경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부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동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 후 570년,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 PBOH가 성스러운 도시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슬람의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후 메카의 여러 부족장들의 반대로 인해 메디나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 메디나 사람들이 모두 이슬람을 받아들이자 그는 메카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슬람은 아라비아 전역에 빠르게 퍼져 주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칼리파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두 성지는 다양한 이슬람 칼리프 체제 하에 관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히자즈는 그 중 하나로 서쪽에 위치하며 메카와 메디나 두 성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부 지역의 이름은 나지드, 네지드였습니다. 이 지역의 건조한 사막 때문에 어떤 제국도 이곳을 점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다양한 부족이 있었고 각 부족은 자신만의 족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들은 농사와 가축 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8세기 초 무함마드 빈 사우드는 리야드 근처 디리아라는 농촌 정착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이슬람의 와하비즘 이념 창시자이자 아라비아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 와합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고 디리아 토후국을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오스만 칼리프국은 아라비아의 모든 주요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이단이라는 명분으로 무함마드 빈 사우드와 와하브는 오스만 칼리프국에 맞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디리아 토후국이 수립된 후 두 지도자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무함마드 빈 사우드는 자신의 아들 압둘 아지즈와 무함마드 빈 와하브의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우드 가문과 와하비 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765년 무함마드 빈 사우드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압둘 아지즈가 디리아의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압둘 아지즈는 강력해졌고 하나씩 지역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내의 모든 이슬람 구조물과 성지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801년부터 1802년 사이에 압둘 아지즈는 터키 칼리프국으로부터 이라크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라크 침공 직후 그는 하즈라트 알리 라와 하즈라트 후세인 라의 묘소를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1803년 디리아에서 아스르 기도 중에 시아파 무슬림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 후 사우드 빈 압둘 아지즈가 그곳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1803년에 튀르크를 물리치고 1804년에 메카와 메디나를 점령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많은 구조물과 사하바의 무덤들을 파괴했습니다. 1808년 마흐무드 2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우드 가문을 물리치기 위해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1818년 사우디 통치자 압둘라 빈 사우드는 결국 튀르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그와 함께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투르키 빈 압둘라는 탈출하여 바누 타민 부족에 피신했습니다. 반면 압둘라 빈 사우드와 그의 두 아들은 이슬람의 두 성지를 공격한 죄로 마흐무드 2세 술탄의 명령에 따라 이스탄불에서 공개 참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우디 토후국이 무너졌습니다.
1821년 투르키 빈 압둘라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반란을 선언했습니다. 1824년 그는 오스만 제국이 임명한 이집트 지도자들을 전복시키고 디리아와 리야드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리야드를 수도로 하여 역사상 두 번째 사우디 왕국인 나지드 토후국을 세웠습니다. 1834년 반란 중에 그의 사촌 중 하나인 무샤리 빈 압둘 라흐만에 의해 투르키 빈 압둘라가 암살당했습니다. 무샤리는 한동안 통치했지만 암살당했고 투르키의 아들 파이살이 나지드 토후국을 계승했습니다. 1891년 물라이다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에 충성한 라시디 군대가 제2사우디 토후국을 패배시켰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사우디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그는 아들 압두라지즈와 함께 남동부의 무라베두인 부족에게 피신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쿠웨이트로 피신했습니다. 그 당시 무바라크 알사바흐는 쿠웨이트의 통치자였다. 그 전에는 쿠웨이트가 영국과의 협정을 통해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쿠웨이트를 공격할 수 없었다. 1902년 투르키 빈 압둘라의 아들 압둘 아지즈가 리야드에서 사우디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임무에 나섰다. 그는 리야드의 마스막 요새를 점령하고 그 총독을 죽였다. 압둘 아지즈는 겨우 20세의 나이에 리야드의 통치자가 되었다. 사우드 가문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그는 이후 디븐 사우드로 알려졌다. 그 당시 영국 제국은 사우디인들에게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다. 사우드 왕조는 여러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을 하나씩 물리쳤다. 1915년 12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이븐 사우드는 영국과 달인 조약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영국은 사우디가 통제하는 전 지역의 보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영국의 봉신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메카와 메디나의 통치자 후세인 무함마드 알리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으로 성취했습니다. 오스만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전체 아랍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분할되었습니다. 그 후 나지드 왕국은 이븐 사우드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면 후세인 빈 알리는 히자즈 지역의 지휘권을 받았습니다. 메카와 메디나는 그 지역에 위치한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후세인 빈 알리의 둘째 아들 압둘라가 요르단을, 셋째 아들 파이살이 이라크를 받았습니다. 요르단의 현재 왕조는 후세인 빈 알리의 둘째 아들 압둘라의 후손입니다. 1924년 터키가 설립된 후 오스만 제국의 완전한 붕괴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1300년 동안 존재했던 이슬람 칼리프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후세인 빈 알리는 자신을 이슬람의 칼리프로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영국과의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이븐 사우드는 히자즈 지역을 침공해 1925년 말까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926년 1월 8일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는 메카 메디나 제다의 부족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을 히자즈의 술탄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븐 사우드는 1927년 1월 27일 전 나즈드와 현재의 히잡을 합쳐 나즈드와 히잡 왕국을 선포했다. 4개월 후 그해 5월 27일 영국은 제다 조약을 통해 나즈드와 히잡 왕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는 다음 5년 동안 두 왕국을 별도로 통치했다. 마침내 1932년 9월 23일 이븐 사우드는 두 왕국을 통일하고 자신의 성을 따서 나라 이름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변경했다. 그리고 그는 이 왕국의 왕이라고 선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립국이 되었을 때 단지 가난한 지역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그 지역에는 유정 발견 가능성이 있었다. 그 후 1933년 이븐 사우드 왕은 미국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하도록 허가했다. 그는 당시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와의 협정에 따라 아라비아에서 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캘리포니아 아랍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사우디 아람코 회사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왕이 이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 현재 석유 자원은 사우디 GDP의 42%를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수익의 90%와 국내 소득의 87%는 주로 석유 수출에서 나온다. 아람코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의 모든 유전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석유 탐사는 1933년에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때때로 몇몇 유전이 발견되었지만 석유 부족으로 상업적으로는 수익성이 없었다. 마침내 1938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첫 번째 유전이 발견되었다. 그 광산은 담맘 7호로 명명되었다. 여기서 석유 채굴이 시작된 후 사막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1939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여러 나라에 석유 수출을 시작했다. 1944년 캘리포니아 아랍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는 아라비아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로 개명되었으며 약칭은 아람코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 왕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권에 들어갔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이점을 포기해야 했다. 예를 들어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생산했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갔다. 이는 당시 아람코 주식의 대부분을 미국 석유회사가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븐 사우드는 1953년에 사망했다.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 사우드 빈 압둘 아지즈가 그를 계승했다. 그러나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왕세자 파이살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1964년 그는 사우디 그랜드 무프티의 명령에 따라 파이살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은 파이살 빈 압둘 아지즈 왕이었다. 그는 다른 사우디 왕들과 달랐다. 모두가 그를 경건하고 정직하며 신중한 사람으로 여겼다. 게다가 그는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형성에 다양한 역할을 했다. 그는 또한 미래지향적인 사상가였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사우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우디 경제를 부활시켰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아람코를 완전한 사우디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1973년에 아람코의 25%를 구매하여 60%의 소유자가 되었다. 파이살 왕은 팔레스타인 지지자였다. 그래서 그는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지도자였다. 그의 지도하에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석유가 서방에 대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본질적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는 석유 생산과 공급을 줄였다. 석유 위기는 서구 및 미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초래했다. 그는 1962년 왕이 되기 전에 발효된 칙령으로 노예제를 폐지했다. 1975년 3월 25일 파이살 왕은 이복 형제의 아들인 파이살 빈 무사이드에게 암살당했다. 그는 형제의 아들을 가슴으로 끌어당겼을 때 총을 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에 아람코의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그 후 사우디 아람코라고 불렸다.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매우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사우디 아람코의 현재 시장 가치는 2.11조 달러로 미국의 애플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회사이다. 사우디 아람코는 하루에 10억 달러를 벌며 그중 85%는 사우디 정부의 세금으로 납부되어 사우디 정부가 자체 비용을 충당한다. 살만 빈 압둘 아지즈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다. 그는 2015년부터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그의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총리, 국방장관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 경제 국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 있는 왕자이다. 그는 석유 기반 경제에서 관광과 기술 기반 경제로 전환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그는 여성들이 마흐람 없이 여행하도록 허용하고 여성들이 운전하도록 허용하며 사우디 관광 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정책을 완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화, 콘서트 및 서구 행사를 허용하는 등 여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이라는 차세대 기술 기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동영상 중 하나에서 네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동영상을 즐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오른쪽 종 아이콘을 클릭하여 정기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의 다른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